여러분, 요즘 대형마트 참 어렵죠.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진짜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롯데가 200개 점포를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겠습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대형마트는 악재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한 개가 아니에요. 충격이 뭐 말도 없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가장 큰 충격은 온라인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마트까지 귀찮아서 안 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주문해. 심지어 말입니다. 반찬까지도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요, 이 온라인 쇼핑하고 배달 문화가 잘 갖춰진 거예요. 굉장히 폭풍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던 대형마트들은 다 쭈그러들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가. 안 그래도 어렵던 대형마트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대형마트 안 갑니다. 백화점 안 갑니다. 대형마트가 안 가니까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 이거 구조조정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 뭐 핵심이 그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형마트 들어올 때 들어오지도 말고 들어오려 그러면 시장 영향평가를 받아라. 심지어 말입니다. 반경 20km 안에 대형마트 짓지 마라. 전통시장이 있다면 반경 20km 내에 대형마트 짓지 마라. 이런 법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의무 휴업일 있잖아요. 의무 휴업도 해야 된다. 이게 대형마트에게 떨어진 규제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여러분 대형마트는 솔직히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줄줄이 망하는 겁니다. 줄줄이. 당장 2017년 이후 4년간 대형마트 망한 거 보면 2017년에 이마트 3개, 롯데마트 1개. 그래서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이마트 3개, 홈플러스 2개, 롯데마트 1개 이렇게 또 줄어들었고요. 2019년 작년이죠. 이마트 3개, 롯데 2개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마트는 앞으로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 줄줄이 지금 줄어들 판입니다. 줄줄이.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 이게 한국 유통학회예요. 학회 교수님들 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1개 폐점하면 고용 효과가 굉장히 감소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해당 점포 직원 945명이 그만두게 되고요. 실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근 점포에서도 429명이 그만두게 된다. 그래서 1374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 고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945명 실직에는요. 간접 고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접 고용 한 사람이 250명이 더 포함이 돼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300이잖아요. 1374명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10개, 20개 계속 감소를 하게 되면요. 이마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죠. 롯데그룹이 말한 것처럼 단순으로 계산하자고요. 꼭 마트만 그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200개를 폐점한다고 쳐요.
그럼 200개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앉게 생겼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 발 일자리 참사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만 하더라도요. 향후 3년에서 5년간 점포 200개 줄인다 이러니까요. 적어도 200개를 줄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해요. 50개를 줄였을 때 68,700명이 실직자가 발생할 거라요. 50개를 줄였을 때. 50개. 거의 7만 명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200개면 곱하기 4가 되나요? 그러면 4, 7이 28, 28만 개예요. 이거는 롯데에서만 이렇잖아요. 이마트는, 홈플러스는요. 지금 홈플러스도 안산점, 대전점, 대전에 탐방점하고 둔산점 지금 매각 결정했고요. 대구도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형마트는 생존의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규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온라인 규제는 별따로 없어요. 별따로 없는데 이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규제 있을 때마다 마트의 어떤 매출 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졌어요. 대형마트가 매출이 떨어진다니까 경제 규모는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나죠. 이마트가 2, 4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예, 적자를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7.4% 영업이익이요. 마찬가지로 롯데마트도 261억을 적자를 냈어요.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의 생존법 참 어려워진다. 저는 그래요. 이게 참 고민이 돼요. 저는 대형마트를 죽이는 자체가 엄청난 지역경제에 충격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역경제라는 게 가보시면 전통상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제가 한 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또 상권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거기에 땅값이고 자영업자고 부동산이고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낮아빠지면 주변 상권도 다 무너지고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충격파를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게 법이라는 걸 만들 때는요. 시장에 대한 영향 충분히 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죽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안에도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형마트 주변으로 자영업자의 어떤 상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통상권이 없어진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저도 전통상권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통상권과 신흥상권의 어떤 조화 이게 필요한데 일자리를 지켜갈 것이냐 또 전통상권을 유지해 갈 거냐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놓고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방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지방경제는요.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때문에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때문에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고 아주 애매한 그런 상태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지금 사실이고요. 아마 예상대로 하면 더 많은 마트들이 문을 닫지 않을까. 코로나19가 아마 그만큼 충격을 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